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병원 백성현입니다. 지금부터 요로결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로결석 또는 요석이라고 하죠. 요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소변이 흐르는 길입니다. 신장과 요관, 방광, 요도를 말하고요. 여기에 돌이 생기면 요로결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요로결석은 기본적으로는 결석은 신장에서 만들어지겠지만 소변 내려가는 길에 요관에 걸렸을 경우에 통증이 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진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단 당시에는 대부분 신장결석은 한 20에서 30% 정도 되고 대부분 60에서 70%는 요관결석 상태에서 발견되게 됩니다. 그 외에 방광결석이 있을 수 있고 요도결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로결석이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로 이 요로결석이 있을 때는 너무너무 아픕니다. 어느 정도 아프시냐? 임신하셨던 분들은 애 날 때보다도 더 아팠다. 이런 표현을 쓰시기도 하시고 너무 아파서 내가 아무리 통증을 잘 참는 참을성이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도 참지 못하고 보통은 119에 실려서 응급실에 오시게 될 정도의 심한 통증이 오게 됩니다. 둘째로는 이런 통증이 올 뿐만 아니라 고인물이 썩는다고 고여있는 소변에 돌 때문에 소변이 못 내려가게 되고 그 막혀있는 소변에 균이 들어가게 되면 심각한 요로 감염을 유발하고 열이 40도, 41도 이렇게까지도 열이 심하게 올라가는 심각한 요로 감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결석 때문에 막혀있을 경우에는 신장이 자꾸 늘어나게 되고 이러한 상태가 오래되게 되면 신장이 점점 늘어나면서 기능이 없는 물주머니처럼 바뀌어서 결국은 신장 기능을 잃으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런 요로결석은 잘 치료를 했다 하더라도 또 생기고 자꾸 재발을 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을 매우 심각하게 괴롭히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요로결석이 비뇨기과에서는 매우 중요한 질환입니다. 이러한 요로결석은 얼마나 생기느냐? 보통 100명 중에 한 4명에서 8명 정도는 이런 요로결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발견되는 경우는 1년에 한 1000명당 1명에서 한 5명 정도가 요로결석을 진단받으시게 되고요. 평생 한 번이라도 내가 이런 요로결석을 앓을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한 10에서 15% 정도 됩니다. 또한 결석을 한 번 앓으셨다 하면은 5년에서 10년 내에 50%가 재발을 하니까 굉장히 재발이 잘 되고 계속 환자분들을 괴롭히는 질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요로결석은 2009년도만 해도 한 25만 명 정도였는데 2013년도에 28만 명으로 약 4년간 12% 정도 증가했으니까 계속 이런 결석 환자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이런 요로결석은 상대적으로 유전적 문제 때문에 남자분들이 여자분들보다 한 2배 정도 더 많이 생깁니다. 또한 나이를 봤을 때는 사회활동이 많은 한 30대에서 50대의 환자분들이 더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요로결석은 왜 생기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소변이 진해서 결석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닷물이 진해서 소금이 생기는 것처럼 소변이 진해서 안에서 덩어리가 지는데 이러한 이유는 기본적으로도 유전적으로 소변 자체가 진한 분들도 있고 그다음 좀 덜 진해도 소변을 안 생기게 만들어주는 이니비터라는 성분들이 있는데 이런 게 부족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유전적으로 결석이 잘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소변이 나오는 요로의 모양이 이상이 있어서 소변이 만들어져도 바로바로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소변 나오는 길이 길고 천천히 나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결석이 잘 생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좀 많이 더운 지역에서 사시거나 물을 잘 안 드시거나 땀을 많이 흘리는 그런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결석이 잘 생깁니다. 또한 습관적으로 물을 잘 안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상대적으로 소변이 진하면서 요로결석이 더 잘 생기게 됩니다. 일단 이런 요로결석이 생기면 어떤 증상이 생기느냐? 가장 흔한 증상은 엄청나게 아프다는 겁니다. 주로 아픈 부위는 본인의 등 쪽, 옆구리 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게 생기는 이유는 결석이 소변 내려가는 길을 막고 이 돌을 밀어내기 위해서 위에서 연동운동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쥐어짜는 이 연동운동 때문에 쥐어짜는 듯한 양상의 통증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연동운동을 하다 지쳐서 연동운동이 안 생기게 되면 언제 아팠냐는 듯이 또 너무 멀쩡하게 괜찮은 양상이 또 되고 이렇게 악화와 호전을 반복되는 전형적인 아주 심한 통증이 이 요로결석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 신장 쪽에 통증을 관장하는 신경이 이 위쪽의 신경과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심장 쪽 통증이 너무 심하면 이 위쪽으로도 어떤 불편한 증상들이 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요로결석이 있는 경우에는 메스꺼리기도 하고 심하게 토하시기도 하고 또한 설사까지 이런 소화기계 위장관계 증상도 잘 생깁니다. 또한 이 요로결석이 내려오다가 방광 근처에까지 오게 되면
방광에 돌이 박혀 있는 것 같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왠지 소변을 봐도 개운치도 않고 급하게 소변이 마렵기도 하고 그리고 소변을 봐도 계속 또 보고 싶고 소변을 자주 봐야 되고 이러한 증상들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한 이런 돌 때문에 이 돌을 거쳐서 나오는 소변은 당연히 피가 섞여 나오기 때문에 한 10명 중에 하나는 눈으로 봐도 피가 섞여 나오기도 하고 한 90% 정도는 현미경으로 봤을 때 피가 섞여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여있는 소변에 균이 들어갈 경우에는 열이 40도, 41도 이렇게 심각하게 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요로결석이 의심될 경우에는 어떻게 진단을 하느냐? 방사선 검사인 CT를 찍으면 됩니다. 소위 비조형 CT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조영제도 맞지도 않고 그냥 찍으시면 되는 CT입니다. 금식을 하실 필요도 없고 조영제 때문에 무슨 동의서를 쓰실 필요도 없고 그냥 CT 찍는 통 안에 잠깐 들어갔다 나오시기만 하면 5분 이내에 정확하게 결석을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고도 쉬운 진단 방법입니다. 저희 건국대 병원은 응급실에 결석을 전문으로 찍는 응급 CT가 따로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검사 대기하실 필요도 없고 응급실에 오시면 바로 응급실에서 CT를 찍으실 수 있고 그래서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빠르고 편리하고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단된 요로결석은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감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열려 있습니다. 이 감을 따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감이 크고 바람이 불고 있다 그러면 조금 기다려보면 저절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기다려볼 수도 있고요. 좀 답답하시면 막대기로 이렇게 툭툭 쳐보실 수도 있고 감나무를 막 흔들어 보실 수도 있고 정이 답답하시면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감을 따실 수가 있습니다. 요로결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돌이 작으면 저절로 빠지는 걸 기다려 보실 수도 있고 돌이 좀 크다 싶으면 충격파로 돌을 깨고 막 흔들어서 나오게 해볼 수도 있고 그 정도로도 안 되겠다 그러면 내시경으로 직접 돌 있는 데까지 찾아가서 돌을 직접 깨고 꺼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걸로도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말 그대로 배 째고 돌을 꺼내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요로결석의 치료는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방법인 대기요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돌이 빠질 때까지 기다려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린다는 건 아니고요. 일단 물을 많이 먹어서 소변량을 늘려서 돌을 억지로 좀 밀어내보는 거죠. 그리고 가능하면 많이 이렇게 뛰고 줄넘기도 하고 하시면서 움직여서 돌을 흔들어줘서 돌이 잘 나올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럴 때 심한 통증이 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진통제를 좀 드리기도 하고요. 요관을 벌어지게 해서 돌이 좀 잘 빠지게 하는 약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약제들을 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대기요법은 결국은 돌의 크기와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돌이 한 5mm 정도 되는 경우에는 한 50% 정도가 2주 내에 빠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돌이 조금씩 더 커지면 커질수록 이 돌이 저절로 빠질 확률은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돌의 위치가 좀 작고 그다음 밑에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돌을 저절로 빠지는 걸 기다리는 이 대기요법을 할 수 있고요. 환자분이 통증을 잘 참으실 수 있고 그다음 계속 병원에 오실 수 있는 경우에만 진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 요법으로는 현재 지금 요로결석의 치료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체외충격파 쇠석술입니다. 체외충격파 쇠석술을 하는 모식도인데요. 이런 충격파 기계에 환자분이 누워 있으시게 되면 충격파를 발산하는 기계에서 충격파를 발사하게 되고 이러한 충격파는 소변 내려오는 길 쪽에 있는 돌에 충격을 가해서 돌이 부서져서 나오게 됩니다. 말 그대로 충격파를 결석에 집중시켜서 깨트리는 그래서 그 돌이 깨져서 저절로 나올 수 있게 해주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입원 없이 마취도 필요 없고 결석이다 싶으면 충격파 기기에 올라가서 바로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성공률도 약 80% 내외로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이 충격파 기기가 좀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비용이 좀 든다는 문제도 있고요. 돌이 많이 크거나 단단하거나 하면은 또 엑스레이에 가끔 잘 안 보이는 돌도 있는데 이런 돌들일 경우에는 치료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외에 임산부나 그다음 쉽게 피가 나시는 분들은 이런 치료법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체충격파 수석술 기계는 비교적 쉽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 좋은 충격파 기계를 이용해야 되고요. 체충격파 쇠석기로 건국대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계를 소개해드립니다. 저희 건국대학교 병원의 충격파 기계는 에답사의 최신형인 소노리스라는 충격파 기기로 강한 엑스레이로 결석을 정확하게 초점을 잡아주고 그다음 충격파를 발생시키는 최신형 기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좋은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으로는 내시경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이 요관 안에 있을 경우에 직접 내시경으로 찾아가서 돌을 직접 보고 깨서 꺼내는 방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공률이 100%에 육박합니다. 또한 돌이 내려오다가 걸린다는 얘기는 뭔가 좁은 데가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좁은 문제도 내시경을 통해서 확장을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해결한다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역시 내시경으로 이렇게 들어갈 때 통증을 참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마취도 필요하고 이런 경우에 입원도 좀 필요한 그런 수술이라는 점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국대학교 병원은 매년 300례 이상의 요관 내시경 수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어서 이 병원 규모 대비 결석 수술을 굉장히 많이 하는 병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한 100례 이상은 국소 마취라고 해서 결석을 진단하신 날 당일로 바로 입원해서 부분 마취만 하고 바로 이 요관 내시경을 통해서 결석을 제거하고 그 당일로 바로 퇴원하는 가장 빠르고도 확실한 방법으로 결석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좀 상부로 올라가야 되거나 많이 구불구불한 경우에는 스톨츠사의 최신형 디지털 굴곡 내시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내시경이든 간에 내시경으로 결석 있는 데까지 접근해서 바스켓이라는 도구로 결석을 잡은 다음에 레이저로 결석을 깬 다음에 그 작은 덩어리들을 밖으로 꺼내는 방식으로 결석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결석 수술을 많이 하고 이 우수한 성적을 보고를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국소 마취 요관 내시경을 많이 다른 병원과 달리 많이 시행해서 그 결과를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거는 해외 유명한 저널에 실렸던 내용인데요. 200례의 국소 마취 요관 내시경을 시행해서 93%에서 결석을 성공적으로 제거를 했고 이 수술 성적을 좋을 뿐만 아니라 부분 마취를 통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입원비, 마취 비용들이 절감돼서 경제적으로도 매우 유리했다는 것을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2013년도에는 미국 비뇨기과 학회에서도 보고를 했었는데요. 특징적인 사항은 치료 성공률은 가장 많이 치료하는 이 체외 충격파 쇠석술과 비교를 했는데 이 빨간색이 국소 마취 요관 내시경의 성적인데요. 치료 성공률은 100%로 매우 우수했고 부작용은 거의 유사한 상대적으로 거의 없었으며 통증 정도도 도리어 국소 마취를 했을 경우에 충격파보다 덜 아팠고 더 중요한 거는 다 치료를 받고 나서 다음에도 혹시 결석이 생기면 이 방법으로 치료를 받아보실 생각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국소 마취 내시경을 하셨던 분들이 대부분 치료에 만족을 하셔서 다음에도 이 방법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실 만큼 좋은 성적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요관 내시경 외에 신장 쪽에 결석이 너무 큰 경우에는 이 요관 내시경으로는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엔 신장 내시경을 통해서 옆구리 쪽에 작은 구멍을 뚫고 결석을 제거하기도 합니다. 이 수술 역시 건국대병원에서 쉽게 받으실 수 있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로 결석의 예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로 결석은 소변이 진해서 덩어리가 지는 겁니다. 따라서 안 생기게 하려면 소변을 안 진하게 하면 됩니다. 소변 안 진하게 하는 제일 쉬운 방법은 물을 많이 드시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평소 때 물을 많이 드셔서 소변을 묽게 해주면 결석이 잘 안 생기게 됩니다. 많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드셔야 되는지 조금 애매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보통은 한 3리터 정도, 하루 3리터 정도를 드시라고 하고요. 실제로 이게 너무 어렵다 생각하시면 아무리 그래도 하루에 최소 2리터는 드셔야 된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소변을 안 진하게 하는 쉬운 방법은 음식을 싱겁게 드시는 거죠. 당연히 짜게 드시면 소변이 진하기 때문에 싱겁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 외에 고기보다는 과일이나 채소 종류를 많이 드시는 게 좋고 굳이 칼슘이 많이 들어간 칼슘이나 우유 등은 굳이 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요로결석이 예방됩니다. 요로결석은 걸리면 너무너무 아프고 또한 치료를 잘했다 해도 자꾸 재발되는 아주 환자분을 많이 괴롭히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런 요로결석의 치료는 건국대학교 병원 비뇨기과에서 빠르고 간편하고 확실하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